의장, 예. 이거 혼란이 옵니다.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심리부에서 올라온 게 2개입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미 부장님이 들어야 아니, 되지 우리 않겠습니까? 총 회장님한테 예, 질의해 말씀하세요. 예. 지금 총회 자료집에 보면 22페이지 총회 자료집에 나와 있는 심리부에서 심리한 대의원 명단과 또 별지로 나와 있는데 2개가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예, 별지로 한 것이 맞. 그것이 오늘 총회하기 전에 최근 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동안 인쇄물 난 것은 지난 23일 날 인쇄에 들어가기까지 그건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가 명단으로 제 말 끝나면 답변하세요. 가 명단으로 삽입해서 인쇄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 명단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혼란이 와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예. 그렇다면 새로 나온 최근에 오늘 결정된 심리부 결의에서 대의원 파송 현황이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지난번 유인물 이 책자로 나온 데하고 명단이 다른데 서울 동지방에서 장로 대의원으로 올린 조속한 장로에 대해서 왜 오늘 최종 결정에서 빠져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심리부장 말씀하시죠.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우리 심리부에서 다룰 수밖에 없음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럼 총 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장로 파직에 대해서 제가 재판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재판위원장은 아무 하자 없다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저는 지방회에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단 헌장 재판 절차에 따라서 1심, 2심 당회와 지방에서 다루고 그 이후에 총회로 마지막 이 요청이 있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헌장 규정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기소할 때도 제 자신을 부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위원들이 처리한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재판위원한테 했더니 하자 없다. 그리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까지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다. 녹음은 안 한다. 나중에 재판이 내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잠깐요.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절차를 따라서 지방회에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지방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명 장로에 대해서는 개교회가 필요해서 요청했고 그리고 장로는 개교회가 요청해서 지방회에서 허락해서 안수를 주는 장로직이기 때문에 총회가 1심으로 재판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12월 17일 날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회에 공문을 보내서 내용 증명까지 보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총회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이 계속 재판을 진행해 갔었습니다. 결국 장로님들이나 또는 여러 기관에서 탄원서와 진정서까지 올렸는데도 묵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판결을 12월 26일 날 장로 파직을 시켰습니다. 개교회 수석 장로고 재정부 장로님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잘못했다고 저는 계속 항변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에 따르겠지만은 그리고 지방회에서는 12월 28일 날 이 재판은 승복할 수 없다. 이거는 분명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회신도 안 해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재판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1월 8일까지 여기에 대한 회신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내용 증명으로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총회 집행부에서는 개교회 지방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공문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이 묵살시키고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12월 31일 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승복할 수 없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신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회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조속한 장로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결국 이것은 사법부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법부에서 결론적으로 2월 5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본안 확정시까지 총회 재판위원회가 12월 26일 날 장로 파직한 것은 효력을 정지한다. 주문에 의하면 이것은 절차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아무런 이 문제에 대해서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의원 문제 때문에 4월 10일 날 우리 지방회가 아마 3월 말인지 언제쯤 했습니다. 25일. 그리고 지방회 결의로 해서 이 문제 정식으로 총회에 요청을 하기로 하고 4월 10일 날 지방회에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2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도 회신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에서도 이미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조속한 장로에 대해서는 복권해서 우리가 화합을 좀 시켜주고 개교회 목회와 지방회나 총회 여러 이런 장로님들과의 갈등 이런 걸 좀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정식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신이 없었고 저는 15일 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총회장에게 제 진심 어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단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로서 일간의 시간들이 힘들게 지나갔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로 파직의 문제는 지교회로서는 목회에 큰 타격이며 지교회와 총회 간에 또한 지방회와 총회 간에 불신을 만들었으며 평신도 장로님들과 목회자 특히 근본 회기 총회 임원 및 관계자 되는 목사님들과의 갈등이 조장된 바 나도 총회장을 지낸 자로서 총회장님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총회장님이 공약하신 대로 화합과 상생의 결단으로 본교회 수석장로이신 조속한 장로에 대해 장로 파직의 건을 제고하여 복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판결한 바 있고 하오니 더 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총회장님의 임기 말 마지막 결단을 내려 선처해 주심으로 지교회의 목회와 더 나아가 교단 화합과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서까지 중심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번 실행위원회 심리부에서는 여기 유인물과 같이 대의원으로 올라갔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심리부장이 며칠 사이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총회 상하 집행부석 부서기 때문에 총회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해서 오늘 이걸 제외시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사이비 집단도 아니고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의 문화관광부 산하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건전한 세상과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돼야 할 그런 단체로서 기관을 그런 종교단체 우리 여성 총회로서 어떻게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건전한 윤리와 의식을 가진 종교단체 우리 여성총회에서 예. 이 판결을 무시하고 대의원을 안 주십니까? 이제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붙여서 해줘야지. 무조건 심리부가 법입니까? 지금 총회 법이 심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대의원 문제가 누락돼 있으니까 질의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거 주세요. 제가 하고 처음 나서 나왔으니까. 발언권 드리겠다고. 심리에 대해서 지금 막 발언권도 안 줍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 답변이 나와야 아니, 되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심리하는 가는 과정이니까. 왜 심리 뭐가 무서워서 발언권도 안 줍니까? 아니 심리부장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이해가 있으면 아니 답변하세요. 거기 지금 대의원권에 대해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 달라는데 그 주문될 것인데 그걸 안 주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요? 아, 발언권을 주세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개교의 장로를 총회에서 그냥 제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개교에서 하는 일이고 지방에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말하면 지방법원도 거치지 아니하고 고등법원도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 결정 판결을 나는 법이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석한 장로가
여기에 대의원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교단이 무슨 뭐 난리 벼락이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다로 나는 것도 아니고 교단을 삼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나 하기 때문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예. 40년 만에 처음으로 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리고 발언의 요지는 그리고 했다고 봅니다. 장로가 자, 마이크 사회법정까지 꺼주세요. 했지만은 보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총회 대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예. 하면 되는 거지. 예. 무슨 그런 1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 지금 말이죠. 저 총회장이 자, 잘 들으세요. 총회장 궤변을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 궤변하지 마세요. 주머니에 손 좀 빼고 발언하시죠. 여기 지금 대의원들이 총회장이 그러는데 뭐 소주머니에다 손 넣었다고 뭐 잘못입니까? 발언하는데 요거 봐요. 성평유에서 지금 여기에 예한 성경 이기 전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법의 결정을 따라야 할 지금 이 모든 것이 조석환 장로의 그 임시 가처분 한 건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사회에서는 지금 그 가처분의 문제를 가지고 조석환 장로 목 자르고 이 사회에 결의를 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법은 총회장님, 가부는 무리하지요. 이건 법이기 총회장님, 때문에 여기는 총회장 때문에 혼자를 위한 총회가 아닙니다. 총회장은 전국에서 지금 1000교회가 넘는 목사 장로들이 왔는데 우리를 핫바지로 만들지 마세요. 이게 총회장 혼자의 과거에 총회입니까? 과거에 아니 총회장님은 그저 이사가 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올리고 1년에 3번 올리는 이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대답하세요. 이따 차후에 토론하도록 대답하세요. 하고요. 대답하세요. 그 아니, 대답, 1년에 대답할 아니 장로가 필요성을 그게에서 느끼지 않습니다. 탈락이 되면 1년 후에나 내는 겁니다. 목사도 1년 후에 내고. 근데 3번이나 몇 개월 안에 3번 내가지고 이사되었습니다. 대의원 문제입니다. 자, 앉아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반론입니다. 신청인이 사건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3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 금액으로 하는 지급 보증 위탁 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재판 진행입니다. 총회에서 재판 본안 신청했으면 진행됩니다. 이걸 안 받으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피신청인의 총회 재판위원회가 12년 12월 26일 예. 신청인에 대하여 한 판결 사건 번호 12-2호 3호의 효력을 정지한다. 의장, 이겁니다. 예, 그렇기 말씀- 때문에 경기동 진행하는 지방전장 동안 목사입니다. 판결될 때까지는 의장께서는 효력이 정지된 겁니다. 자, 잠깐. 안 끝났는데 하니까 심의라고 그러지. 그러시냐고요. 지금 말씀 잘하셔야지. 예. 지금 보고도 심사는 안 다 끝났는데. 하셨고 심사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보고도 안 그런데 그 끝났는데 심사 자꾸 보고를 우리 대의원들이 그래도 받을 거냐 말을 거냐 지금 하고 예. 있잖아요. 자, 그러면 네. 사항을 보면 이사회 우리 성결신학원 이사회에서 감사의 의견을 가진 분이 이 총회의 법제부에 유권 해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또 법제부장입니다. 그 법제부장이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니 문제죠. 이게 됩니까?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합법입니까 이게? 합법이죠. 어떻게 합법입니까? 직책을 가지고 일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직책을 가지고 일하니까 재척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까? 아니죠. 왜 자기가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자기가 대변하는 그렇지 그런 않죠. 격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학교에 대한 어떤 결의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건 예방 감사하거든요.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방 감사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게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법에 의해서? 예, 의장님 그러면 이 대의원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말씀하세요. 좋겠습니다. 예. 이게 맞는 건지 바른 해석법인지. 예, 대의원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결신학원 이사회에서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예. 그게 감사가 의뢰한 겁니다. 그 감사가 신화성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법제부장이십니다. 그분이 주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이게 법적으로 합법입니까? 여기에 204쪽에 있는 이 회의록을 기록을 할 때에 정확하게 그래서 기록을 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이 어떻게 법제부에 접수가 됐는지, 이 어떤 안건인지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올라왔고 임원회를 거쳐서 어떻게 와서 결의를 한다. 안건의 제목이 없습니다. 이걸 무조건 총무에게 이거 의뢰해서 유권 해석을 이제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한 그런 내용, 이거 결의한 내용입니다. 이 안건이 제목이 결의 안건의 제목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질의를 했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됐는 건지 제가 질문이 바르지 못한 건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누락된 내용. 이 203쪽에 있는 이 안건, 법제부에 올라왔던 안건은 지금 총회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법제부장님으로 계신 법제부장님께서 이 임원회를 거쳤다고 거기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집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조석환 장로가 그러면 무슨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습니까? 명예적으로 손해를 입혔습니까? 또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사람들처럼 그 아주 누구것들을 했습니까? 그것을 난 의도적으로 이것을 임원회의에다 붙잡아 씌우고 의도적으로 법제회의를 열고 이렇다고 이렇게 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거짓말해서 되겠어요? 주관 장로에 대해서는 또 지난번에도 임원에서 했습니다. 임원에서 이 복권 문제가 나왔을 때에 무슨 말씀을, 지식경 총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 법에 사법부의 일반 법원에 그 자료를 쓸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쉽게 말해서 이런 논지를 패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보면 법제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다는 결의사항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회, 2회 때 2개 했던 유권 해석이 임원회에서 법제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다고 하는 결의사항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임원회를 제가 지금 다 임원 회의록을 안건 결의를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에 의해서 법제부에서 유권 해석을 했는지, 예, 아니 총회장이 마음대로 시켰는지, 직권으로 시켰는지, 예, 아니면 법제부가 알아서 했는지 그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없어요. 임원회에 안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총회장님께서도, 직전 부총회장님께서도 결의 안건이 없다고 합니다. 임원회에. 근데 어떻게 결의도 안 하고 법제부로 내려가서 법제부가 결의해서 버젓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2시 23분인데요. 우리 신임원이 아니요, 알겠습니다가 아닙니다. 92회기 임원들이 법제부에서 유권 해석은 다분히 조석환 장로 파직에 대한 건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 정략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임원회에 상정돼 올리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계속 임원회를 거쳤다고 그날 회의 장소에서도 신치순 의원은 말 자격이 없다. 반면 이렇게까지도 구박을 주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도 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좀 받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회의적 자기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임원회를 통해서 왔다 그러니, 그 임원회 로기에도 없고 임원회에서 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한 줄 결의도 없이 법제부에서 1차, 2차 회의한 안건은 무효입니다. 무효 처리를 해주시고, 이제 실행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우리 총회장님에게나 임원회가 줬다고 하면
이 유권 해석까지 줬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마무리. 제가 정식으로 예. 법제부 안건은 법제부의 결의 1, 2차 결의는 무효임을 동의합니다. 가만히. 아니 그건 예. 가만 잠깐. 예. 정확하게 했어도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앉으세요. 아니 잠깐 앉아 계세요. 전 총회장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참 듣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총회장도 해봤고 심의부장도 해봤고 재판부장도 해봤습니다. 매끄럽게 잘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원한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시면 좋을 텐데 전혀 사과는 하지 않고 양해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이제라도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사과를 안 하면 나는 무슨 생각을 했노가니 직전 총회장 박탈을 결의하려고 들었습니다. 그 사과를 왜 못해? 사과하시고 재판권에 대한 문제는 조석환 장로님의 재판권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진 재판부에다가 제고하는 걸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하는 걸로 하면은 그동안에 잘못된 것 다 새롭게 할 테니까 재판부에 넘겨줘 제고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목사님이 사과를 주세요. 미흡한 점 총회장을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과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든 현안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동의제 정권에 대해서 참고 발언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회의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그것이 인정을 받습니다. 쿠데타를 해도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법적 절차를 밟아야 인정을 받듯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을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의 소지는 법제부의 유권 해석을 올릴 때 각 개인이든지 청원을 올리면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무국께서 임원회로 이런 안건들이 올랐다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임원회에서 그 안건을 다뤄가지고 각 부서로 회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교단의 모든 절차인데 이번 법제부 유권 해석만큼은 이 절차를 무시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계속 지금까지 임원회를 거쳤다고 여러 번 여기 녹음 다 돼 있습니다. 녹화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결국 계속 추궁하니까 이제는 시대행위원회에서 모든 걸 위임받아 갖고 직전 총회장께서 직권으로 유권에서 올렸다. 이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판결 내린 것도 재판위원회가 우리 교단 법에 의해서 하는데 절차가 잘못됐다. 이거를 지적하고 판결한 것이 무효다. 이렇게 된 거지. 저도 이 교단법을 충실히 지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단법과 사회법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단법대로 하는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법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거는 절차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본안 판결 때까지는 판결한 것이 효력을 정지한다. 이래서 현재는 판결이 무효입니다. 이런 거지 교단법이 우선이냐, 이거는 대의원들을 호도하기 위한 잘못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기수 대의원님께서 결의된 건 무효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제청을 했습니다.
이제 예, 여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장, 좋은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이 재판권이 문제가 된 소지는 먼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파직을 선고해 놓고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재판위원회에다가 이제 법제부에다가 유권 해석을 하는 이 순서를 좀 거꾸로 해서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억지로 두드러 맞춘 이 모든 과정들이 오늘 이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하시고 또 우리 대의원들이 장시간 들으면서 한편은 좀 지루하고 또 충분한 이해를 했다고 보는데 항상 보면 회의 자료에 나온 거 난상 토론을 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다음번 회의록에는 그대로 나와버려요. 이런 모습이 생기는데 이 203페이지 법제부 요건 해석에 거기 보면 단심으로 확정 판결하는 것은 헌장상 또는 관례상 맞는 거다. 이런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조석환 장로를 파직한 것을 합법화 내지 정당화시키는 법제부 요건 해석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지금. 이사회에서도 안 하고 총회 재판위에서 딱 단심으로 해버리면 사형선고 내려놓고 호소할 길도 없고 회복을 갈 길도 없고 이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하고 203페이지 아까 직전 총회장님께서 경과보고 하시면서 유권 해석에 관한 가, 나, 다 3번은 회의 자료에서 이미 세상법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이 낸 사항인즉 삭제하고 총회장 보고를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이제 결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이 송덕준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 재판이고 또 이사장을 자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장로를 잘라야 이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사장을 잘리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장로를 계획적으로 잘라서 지금 계속 이사회가 지금 이사장한테 뽑았잖아요. 모든 과정이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판위원장도 다 이게 감독은 총장이시고 재판위원장이나 법제부장이나 다 거기서 한 통속이고 그래서 이걸 사람을 죽여놓고 이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액의 재판 과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소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사회법에서 소소히 거기서 이걸 중지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법제부장께서도 뭔 말을 하면은 전부 증거 있냐 하는데 지금 회의록 자체도 전부 이 총회 회장석이 사인이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장로 파직 하나를 위해서 조석한 이사장이 뭐 잘못했습니까? 횡령을 했습니까? 무슨 뭐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다 하신 이야기니까 이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대의원님. 법제부가 결의한 것이 재판 절차에 잘못됐다고 지금 세상 법정에서 판결이 됐고 직전 총회장님도 사과하셨고 그러니까 법제부가 결의한 건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무효로 하고 기록에서 삭제하자 그렇게 동의하셨고 그게 가결됐습니다. 지난번 재판위원회에서 조석환 장로님의 장로직 파직건을 심의하고 판결한 재판위원은 전원 교체해서 총회 재판위원이 구성되도록 첨가해서 동의합니다. 예, 동의 있습니다. 재창 있습니다. 이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가부 묻겠습니다. 가문이 하시죠. 질문을 하고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이 판결에 대해서 죄목이 뭔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죄목이 뭔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파직할 그러할 죄목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하나의 그 이사라는 명분을 제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게 도구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판결을 이렇게 나르지 않았는지 재판장님의 그 양심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부당한 처리를 판결을 했다고 하면은 이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사과와 본의할 수는 없는지. 이 사건의 초기는 안양지방회에서 제기를 해서 김규식 목사님께서 고소에 대한 취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취하를 받지를 않고 새로운 임원진들에 의해서 또 다시 고소에 대한 문제를 재판위원회에서 해서 새로운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서도 똑같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고소가 취하된 거에 대한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고소가 취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김재룡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거 좀 더 추가해가지고 현재 세상법정에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런 그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 재판의 목적은 지금 재판위원장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본질이 다른 이사장직을 갖다 파직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물어야 되는데 이야기니까요. 이사장직을 파직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로직을 갖다가 파직시킨 거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돈 준 게 잘못이면 돈 받은 사람 죄가 없습니까? 충분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다 아는 부분이니까. 말씀할 게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판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이건 완전히 정치적으로 장로를 파직시켜가지고 이사장직을 갖다 못하게 하기 위한 이런 정치 재판이지 무슨 알았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 아까 이야기한 얘기니까. 두 가지 있었는데 총회 이후에 5월 총회 이후에 김두성 총회장님에 의해서 임원회에서 그걸 다시 다뤄가지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회의록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안양지방으로 돌려보내라. 실행위원회 때 보안해서 다시 하도록 이렇게 결의가 됐는데 서류 미비로 돌려보냈냐고 내가 안양지방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고 서류 보완은 안 했다.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 기억입니다. 혹시 잘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6월 달에 재판이 첫 번 열렸을 때 제가 첫 번 참석을 했죠. 저는 이제 뭐 제외시킨다고 했어요.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이번 첫 번에 이걸 갖고 기소하면 안 된다. 우리 현장에도 저도 재판위원장으로서 실수한 게 있었다. 잘 몰라서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바로 이걸 기소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 재판위원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소를 좀 진지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아웃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지방회 이름으로 올라왔는데 지방회는 그때 당시 2월 내지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이면 회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지방회장 김규식 목사님이 올라와서 이거는 고발인이 다르다. 다시 돌려보내서 새로운 지방회 임원회를 거쳐서 올리도록 하든가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서류 보완이 뭔가 그랬더니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전부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안양지법에다 고발한 내용 그대로 카피해서 넣습니다. 이거는 안양지방에서 올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중간에 넣은 겁니다. 이거 조사해야 되는 일이지만 저는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당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건 안양지방의 현 지방회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저는 아웃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가서 항의를 했었죠. 어떻게 기소를 이걸 취하를 했는데 다시 하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형사재판은 기소취하에도 잠깐만요. 장로가 세상법정에 억울하다고 소를 제기했다고 그래서 배교행위라고 그러고 장로직에 대한 것을 파직해달라는 고소를 또 했습니다. 그 재판은 하지도 않고 장로 파직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 사과했으니까. 그런데 사과했는데 재판위원장 지금
나와서 전 웬만하면 나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예. 재판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예. 아주 정정당당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91회기 나와서 재판부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 총 회장님께서도 그 재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위원장님 좀 뭐 일을 간단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 사과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나 그거 한번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사과하고 끝냅시다. 예. 판의 원인이 된 범법 행위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전 이사장은 목사님, 예, 그만하시고. 목사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하지 저 마세요. 얘기하겠습니다. 예. 뭐들어 그러면 삭제합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삭제하지 말지. 예. 그만하세요. 왜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예. 저는 들어가세요. 그만. 그 당사자이신 조석환 전 이사장님, 또 우리 노희성 한마디 하고 들어가시면 목사님,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사과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재판한 내용에 대해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은 재판이 다시 돌아와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의장 우리 됐습니다. 예성도단에 우리 사과했으니까 우리 법질서를 박수로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아니야. 끝나겠습니다. 아니야. 예. 이건 사과가 아니야. 무슨 사과입니까 이게? 사과했지 이게 않습니까? 무슨 사과?